꼭 알아야 할 것은, 경매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물건 찾기. 경매 물건을 어디서 보는가? 앞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뭐지 경매에 관심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물건을 찾아야 한다.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는 크게 세 가지겠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그리고 맨 위에 경매 물건 사이트를 보면 된다. 본원 단계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싫거나 부담이 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무료라는 것은 그 메리트이다. 단점은 보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검색하기 불편하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경매 물건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데 한 건을 클릭해서 보고 다른 물건을 보기 위해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인터넷 창은 웹페이지가 완료되었다면 먹통이 된다. 처음부터 다시 검색을 하여 다른 물건을 찾아야 하기 번거롭다.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없다.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수할 권리는 없는지,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불할 돈은 없는지, 이런 과정을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하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위해 금지령을 설정한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들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기에 우리는 경매 입찰 전에 항상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봐야 하는데,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등기부 등본의 열람이 지원되지 않는다. 열람 비용은 한 건당 700원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사이트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꾸준히 보기는 불편한 점이 있다. 두 번째, 유료 경매 사이트는 보면은 다양하다. 굿 옥션, 탱크 옥션, 스피드 옥션, 지지 옥션 등 몇십 개의 사이트가 있다. 샷을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보기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능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 대개 유료 경매 사이트를 가보면 24시간 무료 체험 기능이 있으므로 활용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면 된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보다도 보기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열람해야 하는데 유료 사이트에는 등기부 등본이 포함되어 있다. 물건을 보다가 다시 등본을 등기소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 중에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공동구매로 이용하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는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공동구매로 이용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마음에 드는 물건에 추가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 세 번째는 온비드 사이트다. 앞에 저는 소개한 법원 경매 사이트와 유료 경매 사이트는 경매 물건을 보는 사이트인데 온비드 공매 물건을 보고 입찰하는 사이트다. 법원 경매 주체는 법원, 공매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했는데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다. 경매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므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지를 담당하는 관할 부분의 입찰일에 입찰하러 가야 한다. 반면에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경매가 공매보다 안 좋아 보이지만 물건 수를 비교하면 경매 물건이 훨씬 많다. 물건은 어떻게 검색하는가? 지금까지 어디서 물건을 찾는지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는지 알아보겠다. 물건의 가격은 100만원 이하부터 다양하게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필터링해서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난 후에 특수 물건 검색에서 분묘 지기권의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간섭상 인정되는 재산권 유사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을 검색할 때 분묘 기지권에 체크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넓은 산에는 묘지 한두 개가 있기 마련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묘가 있다면 이건 하자일까 아닐까 하고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다른 사람의 묘가 나온다면 분명한 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묘가 있을 법원 물건에 분묘 기지권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둔 것이다. 때문에 분묘 기지권을 체크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물건이
모두 묘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묘지 경매와 일반 경매의 차이점은 뭘까? 가면은 현장 임장하고 입찰 협상 매도의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검색부터 해서 묘지 것은 저번 첫째 임장의 간편합니다. 묘지를 차지하니까 지방이나 외딴 시골 등을 걸 수 있어서 임장이 불편을 생각한다. 그러면 묘지간의 일반 경매 입문자가 임장을 가는 빌라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도심에서 찾아가기 편할 수 있다. 빌라의 경우에 물이 새지 않는지,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 미납된 관리가 없는지 관리사무소로 가야 한다. 현장을 보고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 부동산 들러야 된다. 이때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최소 서너 곳에 들르라고 교육한다. 나도 상가 등을 입찰할 때에 인근 부동산 전기업소에 방문하여 시세를 파악하면서 여러 개를 나누는데 이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지가 않다. 하지만 요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먼저 지방이나 시골에는 부동산 전기업소가 많지 않다. 물건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부동산 전기업소를 찾아서 연락해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해봤으나 여기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굳이 이렇게 시세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이외에는 부동산 전기업소에 알아보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시세 조사를 하면 되므로 상당히 편하다. 현장 전화들을 보고 오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명도가 필요하다. 경매 공부를 위해서 처음에 빌라,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강의를 들었다. 돈은 없었지만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강의들을 듣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 항상 마음에 걸렸던 명도가 두려웠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명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묘지 경매는 명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다. 명도 대신에 협상하지만 협상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점이다. 셋째, 레버리지다. 경매나 부동산 관련 책을 보면은 미래 9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라는 말한다. 묘지다 그럴까?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묘지는 대출이 어렵다.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 이유는 이쪽에서 다루는 지분 경매를 경매에서는 특수 물건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묘지까지 있으니 하자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금액과 내용은 대출 없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투자금이며 이렇게 소액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매 물건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쓰며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반 경매와 달리 표지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투자 물건은 없다. 이번에는 단점을 알아보자. 묘지에 있는 땅을 묘지 연구자에게 되팔기 위해 낙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묘지가 있는 땅은 하자가 있는 땅인가 아닌가 그렇다. 묘지가 있는 땅은 하자가 있는 땅이다. 이런 하자가 있는 땅을 연구자에게 다시 발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은 목적성을 잃는다. 묘지 연구자에게 묘가 있는 땅이 쓸모가 있지 제3자에게 활용도가 전혀 없는 땅인 것이다. 낙찰 후에 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매도까지 쉽게 되면 좋지만은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변수가 나올지 모르고 매번 순탄할 수도 없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경매 입문자는 소송이라고 하면은 두려움부터 가지는데 소송을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두려워해서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경매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원해서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먼저 소송은 대한민국 부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이 사이트에서 진행하지는 못하는 소송은 없다. 셀프 소송이란 것이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몇 년 전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난감은 단종이 되어 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서 중고 거래 마켓에서 프리미엄을 주로 구매했다.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받지만은 장난감을 프리미엄 주고 구매할 줄이야.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공감할 것이다.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은 하늘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25만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장난감을 구매했다. 하지만은 판매자는 물품을 구비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돈만 챙긴 사기꾼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아이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나는 셀프 소송의 도 같은 상태였다.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하고 지급 명령 소송을 접수했다. 지급 명령은 말 그대로 판결이 나면은 를 지급하라는 의미다. 지급 명령 소장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판매자가 죄송하다며 돈을 올려준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장량까지 그해 보내주었다. 의도치 않게 장량까지 공짜로 구했다. 경매를 통해서 셀프 소송을 접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려 했겠지만 나에게는 셀프 소송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소송을 해보지 않는 것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